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파일에 있는 단어들의 출현 횟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요. 사용자로부터 텍스트 파일 이름을 입력받았어요. 그 해당 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와 각 단어의 출현 횟수를 알파벳 순으로, 즉 가나다 순으로 나열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실습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요. 영어와 한국어 둘 다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의 경우는 형태수 분석을 하지 않고 각 단어를 구분짓는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사용합니다. 물론 영어는 당연히 그냥 띄어쓰기가 각 단어 구분이 되는데 한글은 형태수 분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는 그냥 그걸 무시하고 그냥 띄어쓰기 기준으로 하나의 단어다. 즉 예를 들면은 고양이 하나의 단어지만 고양언을 하나의 단어로 치고요. 이렇게 춤추는 파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보고 몇 번 출력했는지. 그래서 고양언, 고양이, 고양의는 각각 다른 단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뭐 텍스트 분석이 주요가 메인이 아니고요. 그냥 딕셔너리를 사용 한번 해서 중첩되는 토큰의 어떤 횟수를 계산하는 그런 실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띄어쓰기로 단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각 항목의 출현 횟수를 저장하기가 용이하고요. 특히 만약에 여러분이 get 메소드를 쓰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집니다. 딕셔너리를 사용하면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단어를 이제 키로 하고요. 이 키가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횟수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처음에 0에서 이제 1, 2, 3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딕셔너리를 쓰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단어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일단 먼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서에 나타난 문자 중에서 불필요한 이제 문자를 우리는 주로 불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처리를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사실 여기서는 그런 불용어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이번에 이제 실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import를 하고요. 스트링을 이제 하고 불용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불용어를 stop words라는 데 하나 넣을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 스트링에서 앞서 실습에서도 했지만은 이제 punctuation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스트링에 화이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화이트 스페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숫자들 또 처리를 하겠습니다. 숫자를 단어라고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디짓.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단어들은 현재 우리가 예로 사용하는 예를 들면은 여기 고양이 보면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제 다른 텍스트 여러분이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요. 다른 텍스트 파일에서는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했다면은 이 안에 뭐들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은 스타워즈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줄바꿈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세 줄 바꿈이 화이트 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대표 형식으로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제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각각의 단어를 이제 키로 하고 출현 횟수를 이제 매핑 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words라는 딕셔너리를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파일을 입력받아서 파일 네임 해서 이제 input 함수를 써서 입력을 받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고요. 그리고는 이제 파일을 이제 오픈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파일을 해서 여기 이제 파일을 해서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여기 있는 파일 네임을 하고 읽기 모드죠. 그래서 모드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생략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인코딩 방식은 고향을 보면 우리가 저장할 때 UTF-8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 파일에서 한 줄씩 꺼내면 되죠. 이 경우는 뭐 리드 라인이나 리드 라인즈를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이것들 세 줄 바꾸면 이거 다 처리를 여기서 할 거라서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고, 물론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안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여기다가 이제 뭐 리스트로 받는 거죠. 리드, 그리고는 이제 스플리트 라인즈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여기서 read lines 우리가 배웠던 이걸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없이 그냥 포문을 써서 간단하게 좀 더 처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포문을 쓰겠죠. 일단 화면이 좀 좁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읽기 좀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포문을 해서 이제 각 라인에 in 파일을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일에서 각 줄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단어를 이제 솎아내야 되는데 단어는 띄어쓰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드라는 변수에다가 in 라인을 해서 모든 것을 이제 영어가 있는 경우를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영어가 있을 게 대소문자, 대문자 파이썬 P 해서 파이썬 하나, 소문자 P 해서 파이썬 하나 똑같은 하나의 단어로 보기 위해서 영어가 있다면은 이렇게 전체를 로우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플리트를 해버리면은 이제 각 기준점 이제 띄어쓰기 기준으로 하나씩 분리가 돼서 여기 리스트가 되겠죠. 요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단어로 이제 담게 됩니다. 이렇게 담으면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워드에서 사실은 이제 스트립을 해가지고요. 뭘 할 거냐면 이제 각각의 단어에서 앞뒤로 스타워즈 요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고 얘들 다 분리시킬 겁니다. 이렇게 스타워즈를 분리를 시키고요. 이거 자체도 우리가 예를 들 여기 있는 고향의 봄에서는 없는 것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해당되지 않는 코드지만 일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스타워즈를 넣어서 다시 이제 워드에다 넣으면은 이 워드의 양쪽에 있는 이런 부호들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하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야 단어를만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워드가요, 우리가 빈칸이 아니면은 빈 문자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continue 계속하는 거죠. 빈 문자이면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렇게 스트립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이걸 단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continue를 하게 될 겁니다. continue를 하게 되는데 화면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continue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워드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사실은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쓸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이게 여기 있는 워드가 not in words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여기 딕셔너리의 키 값으로 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즉 뭐냐 하면은 처음 나타나는 단어에 대한 처리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 출현하는 단어이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워드 안에 딕셔너리 없다는 말은 처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이 워드라는 딕셔너리 안에다가 이 워드를 키로 하고 매핑 값을 1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딕셔너리에 이제 이것을 딕셔너리에 저장하고 출현 빈도를 1로 한다는 거와 같은 효과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있다면은 else문을 쓰겠죠. else를 쓰고 word해서 이 단어가 있으니까 이 키가 있으니까
이 키의 값을 어떻게 합니까? 1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즉 이것은 이제 제가 여기다가 코멘트 한번 달아볼게요. 만약에 단어가 딕셔너리에 이미 있다면 출현 빈도, 즉 매핑 값을 출현 빈도를 어떻게 합니까? 1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워드의 딕셔너리를 만들었죠. 전체 각 줄을 다 돌고 나서 이 단어별로 이렇게 분룡 처리를 하고요. 분룡 처리를 하고 단어가 처음 나타나면 1로 초기화시키고 또 나중에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1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미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경우는 이제 for word in 우리가 이제 이걸 앞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형태수 분석을 하는데 알파벳 순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키 값으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적었는데요. 이렇게 sorted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은 키 값으로 이 딕셔너리에 있는 워드를 정렬을 할 겁니다. 정렬을 해서 어떻게 한다?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을 할 때는 F 스트링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기 F 스트링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 단어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안에서 이제 소문자를 이렇게 넣어서 대체 필드로 워드를 넣어야 되겠죠. 워드. 요렇게 이 단어에 대한 것으로 해당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콜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따옴표를 해서 띄어쓰고 쌍점을 붙이고 몇 번 출력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콜론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대체 필드를 넣어야 되겠죠. 대체 필드를 넣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워드에 있는 이 워드의 매핑 값을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출현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라고 나왔습니다. 고향의 봄이 나왔고요. 고향의 봄이 나왔고 txt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고향은 한 번, 그는 두 번, 이렇게 고향은 한 번, 그는 두 번, 이렇게 쭉 나왔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더 화면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get 메소드를 쓰면 좀 더 간단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여기 처음에 출연한 단어라면은 이제 새로운 단어를 넣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 빈도를 증가시키는 이것의 내용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워드에다가 키를 넣습니다. 이렇게 키를 이제 단어를 넣는데 워드에 있는 get 메소드를 쓰는 거죠. 이 get 메소드를 여러분 쓰는 특징은 아시죠? 왜냐하면 처음 나타난 이제 단어는 딕셔너리에 저장할 때 그 출연횟수의 빈도를 1로 하면 되고요. 단어가 딕셔너리에 있다면은 출연 빈도 1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get 메소드에 이 단어가 있는지를 보고 이 단어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get 메소드 같은 경우는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어가 없으면 이렇게 0을 리턴하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넣을 때 다시 1을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처음 나타난 단어는 이렇게 1을 더해서 워드와 이거와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해당 단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단어의 값 여기에 만약에 이제 워드가 이미 1이 있다면은 1을 반환하겠죠. 1을 반환하고 여기 1을 더하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워드에 2가 들어있다면은 매핑 값이 2가 들어있다면은 2를 반환하니까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의 효과는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 한 줄이 이렇게 인 게.
그러면 이제 이 줄은 간단하게 우리가 치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줄을 한 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게 작동이 하는지. 예. 고향의 봄 이렇게 하고 txt 파일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같은 효과로 이렇게 다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모듈 표준 라이브러리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우리 카운트라는 것을 배웠죠. 카운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게 딕셔너리가 이미 카운트가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슷한데 좀 논리적으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 번째 방법으로는 컬렉션스 모듈을 쓸 거고요. 요 안에서 이제 우리는 딕셔너리는 컬렉션스 모듈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그냥 리스트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이제 하게 하고요. 나머지 코드는 똑같습니다. 코드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하지 않죠.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는 워드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append에서 그냥 각 단어를 그냥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중복이 있겠죠. 실제적으로 뭐 그거 같으면 그가 들어오고 또 나중에 그가 들어올 거고 뭐 이렇게 이제 두 번 출력하는 것들도 계속 순서대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딕셔너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바로 여기서 카운트를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이제 컬렉션스 모듈을 쓰고요. 여기서 이제 컬렉션스 모듈에 있는 카운트 클래스를 불러가지고 카운트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있던 리스트, 워드가 이제 리스트죠, 그죠? 요 리스트를 다 집어넣고 나서 얘가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사실은 얘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겠죠. 사실 이걸 여러분이 그냥 확인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좀 무시하고요. 요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무시하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고향의 봄, 고향의 봄 .txt에서 이렇게 하면 카운트 이미 다 들어있죠. 이렇게 그죠? 나의 동네 가장 많이 출연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활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스펙이 보면은 이제 단어별로 이제 내림차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카운트를 솔티드를 하고요. 근데 여기는 키 값을 솔티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체에 있는 아이템스를 만들어서 얘를 솔팅을 해서 우리는 워드와 개수로 이제 아이템스 카운트를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받으면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 워드를 받았고요. 그게 이제 몇 개가 있는지를 아이템에 있는 요것들 2를 카운트를 하는데 받아서 여기서 뭘 하면 됩니까? 이것을 지우고 그냥 여기다 카운트 변수를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향의 봄점 txt 이렇게 하면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려면은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쭉 다 나왔습니다. 순서대로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get 메소드, 딕셔너리 get 메소드를 쓰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카운터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각 단어의 출연 횟수를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좀 바쁘게 제가 움직였는데요. 여기까지 했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코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